한인 미주 이민 111주년 기념 LA 열린음악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 12일 콜리세움에서 공연하게 될 한국의 정상급 K-팝 스타들이 LA 팬들을 위해 인사말을 전해왔습니다. 시애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10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옥 50여 채가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최고 18m 깊이의 진흙 수렁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구조 작업이 난항입니다. 병원에서 쉽게 처방한 진통제가 약물남용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남용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핵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로켓 발사는 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인 미주 이민 111주년 기념 LA 열린음악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 12일 LA 콜리세움에서 공연하게 될 한국의 정상급 K-팝 스타들이 LA 팬들을 위해서 인사말을 전해왔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 해외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K-팝 페스티벌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을 기념해 열리게 되는 이번 열린음악회 LA 공연은 단일 규모 행사로는 역대 최대 관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콜리시움은 LA 일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형 스타디움으로 공연을 위한 구조물과 무대가 설치되고 나면 공연 당일 최소 5만 명의 관객이 입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진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세대를 넘나든 정상급 가수 14팀의 무대가 꾸며질 예정으로 이미 2PM과 시스타 등 당대 최고의 아이들 가수들이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This is 2PM! 시스타가 곧 LA에 갑니다. LA 코리아 페스티벌을 위해서 LA로 갑니다! 올해가 바로 한인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시작한 지 111주년을 맞아 그런 기념으로 제가 응원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펼치는 LA 코리아 페스티벌. K-팝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분들께는 이보다 더 특별한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들과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언제 하죠? 4월 10일 어디서 하죠? Memorial Coliseum. We will see you guys in LA! LA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걸스였습니다. 예뻐해주세요. KBS는 미주 지역 K-팝 팬들의 성원과 한류 확산을 위해 이번 공연의 티켓을 전량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티켓마스터를 통한 온라인 배포와 오프라인 배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 온라인 배포의 경우 KBS가 아닌 티켓마스터 측이 요구하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티켓 배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30일 월요일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발표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시애틀 인근의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10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흙더미에 휩쓸려 주택들이 매몰됐지만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용환 기자입니다. 마치 진흙더미 토네이도를 연상시켰다는 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사망자가 3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8명에서 108명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응급구조본부는 실종자가 죽거나 다쳤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목격자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I was the third car behind of a truck and with a boat. That's when I just saw the darkness washing everything out of the road. And I'm not sure if the truck made it through, but it didn't look like. 어제 산사태로 주택 49채가 진흙더미에 휩쓸려 파묻히거나 부서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헬기를 동원해 이틀째 구조 작업을 펴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깊이가 최고 18m에 이르는 엄청난 진흙 수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Extremely fluid, it's moving, and we suspect that there's people out there, but it is far too dangerous to get responders out there on that mud flow. 특히 산사태 매몰 현장은 붕괴 건물의 경우처럼 매몰자들이 숨을 쉬며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진통제가 약물 남용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게 가주의사면허위원회 측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약물 남용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로 이어져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로이와 알레나 팩, 10살과 7살인 두 어린이는 느닷없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칼맨 팩 씨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뱃속의 쌍둥이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30년형을 선고받았고 운전 직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량의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oman who had been abusing prescription narcotics passed out at the wheel and drove off the road at 45 miles an hour and ran them over. My two children, Troy and Alana, were both killed. 미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매달 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진통제 중독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60% 이상이 사용 목적이 의약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며 매년 5,340억 달러의 세금이 약물 남용과 중독에 관련되어 쓰여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비자 감시단체는 약물 남용의 피해를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atient safety is a crisis in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oday we have an antidote. It's a petition that's been circulating for 5 months as of today that is the Troy and Alana Pack Patient Safety Act. 팩액트라 불리우는 환자 안전 정책은 의사가 환자의 처방 기록을 먼저 살피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주 전역의 병원을 통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의 약물 남용 여부를 미리 감지하여 처방약의 잘못된 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I think this will change the face of patient safety, not only in California, but across America.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he big crisis we have with prescription drug abuse is going to be stemmed because doctors aren't going to be prescribing the addicts when they check a database to make sure. 현재까지 가주민 84만 명이 환자 안정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원서는 앞으로 주의회 심사를 거쳐 11월 주민 발의안에 상정되게 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꾸 로켓을 쏴댄 건 통상적인 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했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나올 경우 핵 억제력을 더 과시할 거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리동일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인데도 핵 폭격기 등을 띄워서 핵 위협을 계속했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핵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ady, but we are keeping ourselves restrained from taking the additional measures. But it is totally depending on the attitude of the U.S. 북한을 악으로 규정한 케리 미 국무장관 발언을 들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응이 논의되고 있는 최근에 잇단 미사일 발사는 통상 훈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t was based on well calculated, and it did not have any negative impact o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대미 비난 성명의 선전장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국방위원회 성명을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배포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체제 선전의 수위를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상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가 증언도 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낸 이후에 인권 문제를 놓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토론회에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와 의회 관계자 등이 집결했습니다. 킹 특사는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심도 있는 토론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call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s general in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을 재판에 회부하자는 유엔 인권 조사위 보고서를 중국이 수용하도록 압박을 강화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강했습니다. 최근 들어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북한 인권이 더욱 악화됐다는 비판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The factors would be executed on site and the families would be eliminated if anyone defects. 미국 정부 내에서는 유엔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특별 법정을 설치하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 청문회도 곧 개최되는 등 대북한 인권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크림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러시아가 합치겠다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또 이쪽 국경에 군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추가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Kerry expressed strong concern about the massing of a large number of Russian forces on the border and of the treatment of Ukrainian military forces.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지도자들도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AFP 통신은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근처에 2만 명의 병력과 전투기 등을 동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서방 제재에 맞서 보복 제재에 나선 러시아는 하퍼 총리 등 캐나다 정부 인사 13명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등 미국 정치인과 정부 인사 9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생존자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고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리무중에 빠졌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행방이 17일 만에 밝혀졌습니다. 나집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실종된 여객기는 남부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작 총리는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이 새로운 기법을 통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종 항공기의 마지막 위치가 호주 퍼스 서쪽 인도양 남부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this new data, flight MH370 ended in a southern Indian Ocean. 라작 총리는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정확한 추락 지점 등 자세한 정보는 추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 공군은 퍼스 서쪽 해상에서 기체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프랑스 등도 잇따라 잔해 추정 물체를 찾아내면서 인도양 남부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추락이 확인되면서 오늘부터는 기체와 블랙박스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락 해역은 수심이 4,000m로 깊고 조류도 복잡해 블랙박스 인양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는 지난 8일 오전 0시 40분쯤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